당신 같은 애가 뭘 안다고 그래? 이딴 태도면 평생 계약직이지? 명품 루이비통 가방으로 직원의 얼굴을 내리치는 여자. 그 순간 창가에서 모든 걸 지켜보던 경비원 한 사람. 누가 봐도 평범한 경비원이었죠. 하지만 며칠 후 그가 임원 회의실에 나타났을 때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이 남자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명품백에 맞은 그 직원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딴 알바 주제에 감히 나한테. 한빛백화점 VIP 라운지 입구에서 신혜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후 3시 평소라면 조용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계약직 리셉션 직원 정지우는 침착한 표정으로 혜린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의 등급으로는 VIP 라운지 이용이 어렵습니다. 규정상 플래티넘 등급 이상만 가능하세요. 지우의 설명은 정확했습니다. 매뉴얼대로였죠. 하지만 혜린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44살의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움켜쥐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규정? 규정이 뭐가 중요해? 내가 누군지 알아? 혜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라운지 안쪽에서 다른 고객들이 고개를 돌렸죠. 지우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고객님의 신분과 관계없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린의 손이 움직였죠. 루이비통 백이 공중으로 치솟더니 지우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어요. 지우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멈추지 않았어요. 2번, 3번 명품백이 지우의 어깨와 팔을 계속 내리쳤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이야. 알바 주제의 손님한테 말대꾸를. 혜린의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지우의 입술 끝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하지만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으며 혜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기록하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냉정했죠.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혜린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 하는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죠. CCTV 카메라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린은 당황한 듯 한 발 물러섰어요. 그때였습니다. 창가 구석 회색 경비복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상호였죠. 66살의 그는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죠. 라운지 매니저 김혜서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38살의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고객님 진정하세요. 지우 씨도 일단 뒤로 물러나요. 예서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죠. 이 직원 당장 자르든지 해. 안 그러면 본사에 민원 넣을 거야. 혜린은 명품백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예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니저님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혜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진작 그랬어야지. 알바 주제의 건방지게. 혜린이 떠난 후 라운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우는 천천히 리셉션 데스크로 돌아갔습니다. 손수건으로 입술에 피를 닦으며 컴퓨터 앞에 앉았죠. 창가에서 정상호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딸의 뺨이 붉게 부어오른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움직이지 않았죠. 예서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우로 물었어요. 병원 가야 하지 않아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예서의 다음 말이 지우의 표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어때요? 저분 남편이 영업본부 장도휘 전무예요. 괜히 문제 크게 만들면 우리만 힘들어져요. 지우는 예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가에서 정상호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죠. 주먹은 더욱 세게 쥐어졌습니다. 회색 경비복 속에서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물함으로 향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뺨의 멍은 더 진해져 있었어요. 정상호는 멀리서 딸을 지켜봤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보안실로 향했어요. 오늘 본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빛 백화점의 불이 하나둘 꺼져갔죠. 하지만 정상호의 사무실만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사건을 꼼꼼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 작은 사건이 곧 회사 전체를 뒤흔들 것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화장으로 멍을 가렸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죠. 리셉션 데스크에 앉자마자 동료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옆자리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응,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볼 때마다 어제의 순간이 떠올랐어요. 명품백이 얼굴을 가격하던 그 순간 주변의 침묵, 그리고 매니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전 10시 예서가 지우를 별도의 공간으로 불렀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죠. 예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지우 씨, 어제 일은 정말 안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예서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죠. 현실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분 남편이 임원이잖아요. 만약 이 일이 크게 번지면 우리 부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계약직인 당신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서의 말은 명확했죠. 참고 넘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우의 질문은 담담했습니다. 예서는 안도한 표우로 대답했어요.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고객 응대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마찰 정도로 정리하면 돼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었죠. 회의실을 나오며 그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어제의 녹음 파일이 그곳에 있었어요.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진짜 심하더라. 명품백으로 얼굴을 때리다니. 맞아. 근데 회사는 또 쉬쉬하려는 것 같더라. 우리도 언제 저렇게 당할지 몰라. 지우는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죠. 그때 누군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회색 경비복을 입은 정상호였어요. 힘드시죠? 정상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어떻게 아세요? 정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라운지에 있었어요. 다 봤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상호는 계속 말을 이었죠. 신고하세요. 그게 옳은 일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회사가 묵살할 거예요. 정상호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딸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죠.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상호가 떠난 후 지우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오후 3시 보안실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보안실장 오철민이 어제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53살의 그는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철민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죠.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오 실장님, 어제 VIP 라운지 CCTV 영상 좀 삭제해 주세요. 철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상부 지시예요. 불필요한 문제 확대를 막기 위해서래요. 철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삭제하지 않았죠. 대신 별도의 저장 장치에 백업했습니다. 그는 정상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5시 지우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데스크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죠. 인사팀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근무 태도 개선 요청이라는 제목의 경고장이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피해자인 자신에게 경고를 주다니. 이건 명백한 압박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내부 신고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신고 페이지를 열고 사건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도 첨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죠.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서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경비원의 말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우는 눈을 감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출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상호는 보안실에서 철민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은 백업한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죠. 회장님, 인사팀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정상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가 지시했나? 영업본부 쪽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정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지고 있었죠. 조직이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구조. 그가 직접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싶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영상은 절대 삭제하지 마시오. 그리고 추가로 백업도 해두시오. 정상호의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죠. 자정이 넘어서 지우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신고를 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침묵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내부 신고 시스템에서 온 자동 회신이었죠. 귀하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정상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지우의 신고서가 놓여 있었죠. 그는 딸의 용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직의 부패가 분노스러웠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상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내일 있을 임원 회의 자료가 들려 있었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한빛 백화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혜리는 고급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44살의 그녀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죠. 어제 백화점에서 완전 웃긴 일이 있었어. 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VIP 라운지 들어가려는데 알바가 감히 나를 막는 거야. 그래서 한 대 쳤지 뭐. 해리는 마치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요즘 알바들 진짜 버릇 없어. 잘했어. 맞아. 돈 받고 일하는 주제에 손님한테 대들면 안 되지. 해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모임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죠. 오늘 백화점 알바 하나 교육시켰어요. 키읔키읔 요즘 애들 너무 건방져서 문제예요. 메시지 아래에는 VIP 라운지 입구 사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곧바로 댓글들이 달렸어요. 키읔키읔키읔 언니 시원하시네요. 저도 어제 비슷한 일 있었어요. 요즘 서비스 수준 진짜. 해리는 뿌듯한 표정으로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이 메시지가 곧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거라는 걸. 같은 시각 한빛백화점 직원 라운지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너 어제 그거 봤어? 정지우 선배 맞은 거. 응, 진짜 충격이었어. 근데 회사는 쉬쉬하려는 것 같더라. 한 직원이 휴대폰을 꺼내 익명 게시판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누가 익명으로 올렸어. 벌써 조회수가 3천 넘었대. 게시판에는 한빛백화점 VIP 고객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없었지만 사건의 개요는 정확했죠.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진짜예요? 저도 그 라운지에서 일했었는데 진짜 갑질 심해요. 회사는 뭐 하는 거예요? 직원 보호는? 오전 11시 지우는 리셉션 데스크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이 어제와는 달랐어요. 동정과 지지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지우야 힘내. 한 선배가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점심시간 직원 식당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어제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도 작년에 비슷한 일 당했어. 근데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해줬지. 맞아. 우리는 그냥 참으라고만 하더라. 계약직이나 파트타이머는 더 심해. 언제든 잘릴 수 있으니까. 대화는 점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죠. 오후 2시 예선은 상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장이었어요. 김 매니저, 이 상황 어떻게 된 거야? 익명 게시판에 글까지 올라갔잖아. 예선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화하겠습니다. 진화? 이미 SNS로 퍼지기 시작했어. 당장 대책 세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선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검색했죠. 한빛백화점 폭행이라는 키워드로 이미 수십 개의 트윗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빛백화점에서 VIP 고객이 직원 폭행했다는데 진짜예요? 갑질 문화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요? 리트윗과 좋아요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예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같은 시각 해리는 여전히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쇼핑몰을 둘러보고 있었죠.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혹시 그 일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해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문제? 내 남편이 그 회사 임원인데 뭐가 문제야? 그래도 요즘 SNS에서 이런 거 민감하잖아. 해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남편이 다 처리해 줄 거야. 하지만 해리는 몰랐습니다. 이미 상황이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걸. 오후 4시 한빛백화점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사팀장, 홍보팀장, 그리고 영업본부 관계자들이 모였죠. 현재 SNS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회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홍보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한빛백화점이 올라와 있었어요. 당장 해명 자료 내야 합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업본부 직원이 반대했죠. 해명하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휴대폰으로 온라인 반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빠르게 퍼질 줄은 몰랐죠. 댓글들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한빛백화점은 책임져야 해요. 지우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었죠. 밤 10시 혜리는 집에서 남편 장도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휘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도휘가 휴대폰을 혜린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SNS에 퍼진 글들이 가득했죠. 나는 그냥 버릇없는 직원 하나 교육시킨 것뿐인데. 혜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휘는 한숨을 쉬었죠. 이게 지금 회사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어. 내일 긴급 대책 회의가 잡혔어. 혜린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자정이 넘어서도 한빛백화점 본사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상호는 사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SNS 반응, 온라인 여론,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군. 정상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였죠. 그는 회색 경비복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회장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새벽 2시 한빛백화점 본사 보안실의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상호는 회색 경비복을 천천히 벗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고급스러운 정장이 보였습니다. 보안실장 오철민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상호는 옷걸이에 경비복을 걸며 입을 열었죠. 지난 석 달이 길었습니다. 정상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철민 실장,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철민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조직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정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는 내 딸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철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상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지우가 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우가 이 회사에 입사한 건 작년 3월이었습니다. 나는 반대했죠. 하지만 지우는 고집을 부렸어요. 자기 힘으로 살고 싶다고. 정상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경비원으로 위장한 채 말이죠. 철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상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지우는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정상호는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고객 갑질, 직원 차별, 부당한 인사 관행. 내가 창업할 때 세웠던 원칙들이 모두 무너져 있더군요. 철민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조직의 침묵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정상호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였던 회사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으시려는 건가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조직을 바로잡지 못하면 한빛백화점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에 서울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내일 임원회의에서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내 정체도 지우와의 관계도 그리고 이 조직의 부패도. 철민의 표정이 긴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충격 없이는 변화도 없어요. 정상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간 모은 증거들이었죠. CCTV 영상, 직원 인터뷰, 고객 불만 기록, 그리고 지유의 신고서까지. 이 모든 걸 내일 보여줄 겁니다. 정상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새벽 4시 정상호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임시 숙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창업 초기 그는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그런 모습은 사라졌죠.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화려한 회의실에서만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직원들과 멀어진 게 언제부터였을까? 정상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명확했죠. 회사가 성공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 새벽 6시 정상호는 다시 보안실로 돌아왔습니다. 철민이 커피를 건넸죠. 회장님, 오늘 준비는 끝났습니다. CCTV 영상도 회의실 시스템에 연결해뒀어요. 정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늘이 한빛백화점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침 8시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도휘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안건이 뭐래? 옆 임원이 작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갑자기 긴급 회의라고 해서.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침 9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어요. 회색 경비복을 입은 정상호였습니다.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 경비원이 왜 여기에? 한 임원이 속삭였습니다. 정상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경비복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비복이 벗겨지자 그 안에 고급 정장이 드러났어요. 정상호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빛백화점 창립회장 정상호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회장님?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상호는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지난 석 달간 경비원으로 이 회사를 지켜봤습니다. 장도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저지른 일이 떠올랐죠. 그리고 오늘 제가 본 것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호가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형 화면이 켜지며 VIP 라운지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명품백이 지우의 얼굴을 가격하는 순간 혜린의 폭언, 그리고 주변의 침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 명품백이 지우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죠. 장도휘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정상호는 리모컨으로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혜린이 지우를 내려치는 순간의 정지 화면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빛백화점의 현주소입니다. 정상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VIP 고객이라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하고 조직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했죠.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유에게 보낸 경고 메일이 화면에 떴어요. 피해자인 직원에게 근무 태도 개선을 요구한 이 메일은 대체 무엇입니까? 인사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표준 절차였습니다. 표준 절차? 폭행당한 직원에게 경고를 주는 게 표준 절차란 말입니까? 정상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인사팀장은 말을 잇지 못했죠. 더 심각한 건 증거 은폐 시도였습니다. 정상호는 철민을 가리켰습니다. 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인사팀에서 CCTV 영상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불필요한 문제 확대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죠.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정상호는 시선을 장도휘에게 고정했어요. 장도휘 전무, 이 지시는 누가 내렸습니까? 도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답이었죠. 정상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영업본부에서 압력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가해자가 당신의 부인이니까. 도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상호가 손을 들어 도휘의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만 말씀하세요. 도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조직의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정상호는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인정은 하시는군요. 그는 다시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혜린의 단톡방 메시지가 떴어요. 오늘 백화점 알바 하나 교육시켰어요. 키읔키읔. 메시지 아래의 댓글들도 함께 보였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SNS에까지 올렸죠. 정상호는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빠르게 확산됐고 한빛백화점의 이미지는 추락했어요. 화면에는 온라인 기사와 댓글들이 떴습니다. 대부분 한빛백화점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현재 우리 주가는 3% 하락했습니다. 고객 불만도 급증하고 있어요. 재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정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것이 한 사건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따로 있어요. 그는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었습니다. 고객도 사람, 직원도 사람,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었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등급과 직급으로 사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VIP는 무엇을 해도 되고 계약직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경비원이 되어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죠. 정상호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석 달간 내가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고객 갑질, 직원 차별, 부당한 대우. 모두 100여 건이 넘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심판의 날입니다. 조직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자리죠. 정상호는 장도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장도휘 전무, 당신은 즉시 전무직에서 해임됩니다. 도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죠. 그리고 인사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당신도 보직 해임입니다. 직원 보호라는 기본 임무조차 하지 못했어요. 인사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머지 임원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두 이 상황을 알고도 방관했으니까요.
정상호는 모든 임원을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전 임원은 현장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리셉션, 매장, 창고 어디든 직접 일하며 직원들의 고충을 체험하세요. 임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죠. 이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에요. 정상호의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상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죠.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문이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 앞에 섰어요. 임원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계약직 리셉션 직원 정지우입니다. 정상호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내 딸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장도휘는 의자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정상호는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루이비통 백에 맞은 그 직원이 바로 내 딸이었습니다. 충격의 파장이 회의실을 휩쓸었습니다. 진짜 폭탄이 터진 순간이었죠. 회의실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임원들은 말문이 막힌 채 정상호와 지우를 번갈아 바라봤죠. 장도휘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의자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지우입니다. 한빛백화점 계약직 리셉션으로 일한 지 1년이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기대가 컸습니다. 한빛백화점이라는 큰 조직에서 배울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죠.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고객의 갑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조직의 침묵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자신의 뺨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멍 자국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여전히 희미하게 보였죠. 사흘 전 저는 VIP 라운지에서 고객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명품백으로 얼굴을 맞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지우는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이후였습니다. 회사는 저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고 저에게 침묵을 강요했죠. 인사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지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경고 메일도 받았습니다. 근무 태도를 개선하라고요. 피해자인 제가 왜 경고를 받아야 했을까요? 지우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지우는 정상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정상호는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회장님이라는 걸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특혜를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야 하니까요. 그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회장 딸이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누가 지켜주나요? 질문이 회의실에 무겁게 깔렸습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신입이든 고참이든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직급이나 고용 형태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전부예요. 지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회의실 전체로 퍼졌습니다.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죠. 정상호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러움이 그의 눈에 어렸어요. 장도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지우 씨 그리고 회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희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의 원칙을 무시한 것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지우 씨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막아야 할 일을 오히려 은폐하려 했습니다. 지우는 도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는 듯 했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해요.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했습니다. 방관했던 것, 침묵했던 것, 모두 자신들의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죠. 정상호는 이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정상호가 그녀를 따라왔죠. 아빠, 왜 그날 바로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정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스스로 맞설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단다.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내가 바로 나섰다면 너는 회장 딸로만 보호받았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스스로 목소리를 낸 거지. 정상호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변화할 기회를 얻었어.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직원을 보호하는 회사가 되어야 해. 아버지와 딸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그날 오후 해리는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폭행 혐의로 정식 고소가 접수됐어요. 더 이상 임원 부인이라는 지위가 그녀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한빛백화점 입구에는 공식 사과문이 게시됐습니다. 직원 보호 실패에 대한 인정과 재발 방지 약속이 담겨 있었죠. 온라인 여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정상호는 전 직원 대상 긴급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매장의 모니터에 그의 얼굴이 떴어요. 한빛백화점 가족 여러분, 저는 창립회장 정상호입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사과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상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조직이 직원 여러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책임이에요. 화면 속에서 정상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진짜 변화를 약속드려요. 직원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일주일 후 한빛백화점 본사 대회의실은 전 직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상호가 약속했던 개혁안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오전 10시 정각 정상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한빛백화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정상호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째, VIP 고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앞으로 VIP는 구매 금액이 아니라 품격으로 판단됩니다. 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고객은 등급과 관계없이 출입을 제한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셉션과 매장 직원들의 박수가 특히 컸죠. 둘째, 직원 보호 부서를 신설합니다. 정상호는 조직도를 보여줬습니다. 고객 응대 중 발생하는 모든 갑질과 폭언을 전담하는 부서예요. 변호사와 상담사가 배치되고 즉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우는 객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셋째,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합니다. 정상호는 새 매뉴얼 표지를 보여줬어요. 고객이 항상 옳다는 문구를 삭제합니다.
대신 상호 존중이라는 원칙을 명시하죠.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넷째,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앱니다. 정상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동일 업무에는 동일 대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복지, 교육, 승진 기회 모두 평등하게 제공해요. 계약직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도 함께 일어났죠. 다섯째, 임원 현장 근무제를 정례화합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모든 임원은 분기별 일주일씩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죠. 정상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VIP의 정의를 새롭게 합니다. 화면에 큰 글씨가 떴어요. 진짜 VIP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고객입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정상호는 잠시 박수를 받다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이 모든 변화는 일주일 후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직원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짜 달라지는 거야?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옆 동료가 대답했죠. 회장님이 직접 나섰잖아. 이번엔 진짜일 거야. 오후 2시 직원 식당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상호가 직접 식당을 방문한 거였죠. 맛있게 드세요. 정상호는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회장님이 여기서 밥을 드세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상호는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죠. 저도 이 회사 직원인걸요. 정상호는 식판을 들고 직원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곧 대화가 시작됐어요. 회장님, 현장에서 가장 불편했던 게 뭐였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상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침묵이었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해요. 식사 후 정상호는 VIP 라운지를 방문했습니다. 지우가 근무 중이었죠. 오늘 업무는 어때? 정상호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고객들도 예전보다 공손하시고요. 정상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해. 예서 매니저도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새 매뉴얼 정말 좋습니다. 직원들이 훨씬 자신감 있게 일하고 있어요. 정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의견도 계속 반영하겠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녁 6시 정상호는 보안실에 들렀습니다. 철민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정상호가 물었습니다. 철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갑질 신고 건수가 확 줄었습니다. 고객들도 달라지고 있어요. 정상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작이 좋군요. 그날 밤 정상호는 사무실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직원들에게 받은 감사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존중받는 느낌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 주세요. 정상호는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석 달이었지만 보람이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유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아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정상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함께 더 나은 회사 만들자.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빛백화점의 불빛도 그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진짜 변화가 시작된 첫날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빛백화점 VIP 라운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한빛백화점은 상호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합니다.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갑질은 등급과 관계없이 출입 제한 사유가 됩니다. 오전 10시 지우는 리셉션 데스크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 VIP 고객이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라운지 이용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고객도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서비스가 정말 좋아졌네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객을 안내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정상호는 창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경비복이 아닌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옆에는 철민이 서 있었습니다. 현장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철민이 보고했습니다. 정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직원들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후 2시 정상호는 신설된 직원 보호부서를 방문했습니다. 책임자가 현황을 설명했어요. 지난주 신고 건수는 총 5건이었습니다. 모두 즉시 대응했고 고객들도 사과했어요. 정상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세요.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후 4시 정상호는 지우와 함께 라운지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아빠, 왜 그날 나를 바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상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내가 스스로 맞설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단다. 내가 바로 나섰다면 너는 영원히 회장 딸로만 남았을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스스로 목소리를 냈고 조직도 변했어. 아빠 덕분이에요. 지우의 말에 정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용기 덕분이야. 그리고 함께 목소리를 낸 모든 직원들 덕분이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백화점을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지우야,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정상호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모두가 존중받는 회사요. 직급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곳이요. 정상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처음 이 회사를 만들 때 꿈꿨던 모습이야. 아빠의 꿈을 이어갈게요. 지우의 말에 정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이미 증명했잖아. 오후 5시 전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달간의 변화를 점검하는 자리였죠. 직원 만족도가 30% 상승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고객 불만도 오히려 감소했어요. 상호 존중의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정상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발전해야 해요. 그는 다음 단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분기부터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같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한빛백화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녁 6시 정상호와 지우는 다시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지우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늘 하루 어땠어? 정상호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고객들도 친절하시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편해졌어요. 정상호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모두가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진짜 품격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정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진짜 품격은 명품백이나 VIP 등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거지. 지우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품격은 타인을 지킬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야. 정상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우의 말에 정상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내가 용기 내서 목소리를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지켰어.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빛백화점의 불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계약직으로 남기로 했죠.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계약직도 정규직도 이제 차이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느냐예요. 지우는 직원보호부서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일이었죠. 한 달 후 한빛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직원 인권 경영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정상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낸 모든 직원들의 것입니다. 객석에서 지우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였죠. 특히 한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직원이 보여준 용기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정상호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제 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는 한빛백화점의 자랑스러운 직원일 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걸어갔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정상호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석 달 전 입었던 회색 경비복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는 액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석 달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조직의 진짜 모습을 보고 딸의 용기를 목격한 시간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아빠,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 만들어요. 정상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함께 만들자.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창밖으로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빛백화점의 불빛도 그 별들과 함께 빛나고 있었죠. 정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퇴근하는 직원들이 보였어요.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타인을 지킬 때 완성된다. 정상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 원칙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한빛백화점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이 먼저인 회사,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 그것이 한빛백화점의 새로운 정신이었습니다. 지우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는 생각했어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신기했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일 뿐이었죠.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두렵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한빛백화점의 모든 직원들은 꿈을 꿨습니다. 더 나은 내일의 꿈을.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명품백으로 맞았던 그날 지우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섰죠. 그리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가 회사를 바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